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전국 공항 노동자 2천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공항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굉장한 불편함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앞둔 1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인천,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첫날인 어제입니다. 환경, 미화, 교통관리, 소방, 기계시설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인력 등 약 2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당장 당연히 항공기 지연 등의 차질은 없었지만 우선은 파업이 장기화가 된다면 혼란은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지금 파업에 동참한 인천공항 노동자들, 이 직군들만 보더라도요, 환경변화, 교통관리 등 약 9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제 자회사와 협력해서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워낙 지금 이 한 10일 가까이 될 수 있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차를 쓴다라고 하시면 10일 이상으로 좀 쉴 수 있는 장기 지금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월 이용해가지고 지금 나가시는 분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데 불편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들 뿐만 아니라 또 파업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오늘 지금 새벽에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요거 같이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인천공항에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직군뿐만 아니라 보안검색 노조도 3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추가 근무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공항 운영 비상은 불보듯 뻔하죠. 내용을 조금 살짝 전달을 해드리면요. 인천공항 보안노동조합이 있고요. 또 보안검색 통합노조도 있다라고 해요. 저희가 사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노조들이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장에 검색요원을 추가 투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연휴 기간 공항 운영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또 특히나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지금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뭘 갖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들어왔다가 진짜 나가는 건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사실상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점들이 있는 건데 보안 검색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파업을 해서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국민들은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공항에 대한 이 불편함 그걸 넘어서 굉장히 이제 불안감까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공항 단순하게 지금 앞선 그런 파업 분야, 파업 노조 이 조직뿐만 아니라 지금 보안 노조들까지도 지금 파업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요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해외로 혹은 공항 이용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계시다라고 하면은 참고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윌리 원카님께서 오늘 PD님 안 나오시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나봐요. 네, 제가 그거를 체킹을 못했는데, 네. 지금 PD님 휴가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PD님이 쉬시고 제가 대신 하고요. 대신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 하루 사이에 중간에 이 휴가 끝나는 휴일에 끝나고 나서 평일에 하루 있잖아요. 금요일. 요때는 우리 문호수 PD님이 돌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 공항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돈이 부족하죠. 뿌려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이 세금 걷겠다고 난리죠. 앞서서 저희가 그 온라인 반응에서 설탕세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출국세를 최대 2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공료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앞서서 지금 이분들이 파업하겠다. 그럼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는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일 거고 그 소비자는 그냥 우리 국민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항공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민주당이 이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세금을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출국세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출국세. 자, 항공권을 사면요, 원래 이 안에 출국세라는 게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 정부 때 이게 그림자 세금,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게 있어 이 안에. 그래서 요거를 7,000원으로 윤석열 정부 때 7,000원으로 낮췄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2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채널A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어찌됐든 10,000원이든 2만 원이든 세금이 올라가면 그게 포함이 되니까 항공료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관광진흥 차원이다, 이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겠습니까? 본인들 지금 부족한 세수 메꾸기 위해서 여기저기 눈먼 국민들이 잘 모르는 우리가 지금 내는 돈에 그러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하고 잘 모르는 곳들을 아주 교묘하게 올리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행 7,000원의 출국세를 최대 2만 원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말은 좋아요. 세금을 복구한다라는 차원이고요. 10,000원을 넘어서 2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시민들의 반응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출국세 인상으로 관광 수지 적자 14조 원을 상당수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당연히 과도하게 이게 지금 2배 이상의 지금 상승분일 수 있잖아요. 7,000원에서 2만 원이면 3배 가까이 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뭐 15,000원 정도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5만 원도 받고 이제 추석 앞두고 지금 10만 원도 뿌렸으니까 요것도 뭐 받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받은 만큼 또 여기저기서 많이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뉴델리에서는 허리들을 조여 매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취권백타님 양아치 그 자체다라고 마유님 복구냐 이게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조태호님은 공항노조도 준공지령 받았나? 라고 네, 말씀을 주십니다. 리재명 보유세 1인당 5만 원이다. JS 권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별의별 이 세금 다 붙여서 본인들이 뿌린 돈 다시 걷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당연히 군통수권자로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관련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좀 많았고 정말 이 정부의 이 안보 정책, 국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고 딴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관세 정책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계속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요, 전자권 전환. 이거는 본인 이재명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스텝을 밟겠다라는 것은 뭐 다 예상이 됐긴 했는데 이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비용만 무려 3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될 돈이 있는지도 궁금한 상황이고 미군 제조전과 맞물려서 굉장한 난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가보면요, 이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을 호도하는 정말 묘하게 사실 눈속임과 저는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이 전자권을 우리는 환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는 회복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이제 전자권 회복이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참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회복?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취임 후 처음으로 전자권 전환 문제를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파이트님이 눈속임이 아니고 사기다. 그냥 사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 그렇죠.
잘하면 사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을 정말로 회복이랍니다. 회복. 그래서 전작권 회복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데드라인은 언제냐 말하기 조금 이르지만 그 의지는 확고해서 지금 실제 전시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방어에 무리가 없는 대안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난제로 여겨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요. 조금 더 전작권 평가에는 여러분 추상적 정상적 항목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할 역량을 갖췄는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그리고 지금 뭐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능력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 핵 역량까지도 그렇게 장담해주고 있고 능력도 인정해주고 있는 마당에 과연 우리가 유사시에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한국군의 정찰 감시, 지휘,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경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미측 자산이 없으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우리 군 능력은 크게 제한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미국의 어떤 이 군사 전략 자산이 없으면 북한의 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우리가 사전에 인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방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 환수 이제 회복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회복은 맞나요? 어찌됐든 이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기는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비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 드느냐 그 밑에까지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독자적으로 이런 자산들을 확보하는 데는 최소 수십조 원에서 최대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철균이라는 이 전문위원도요. 초기 비용, 여러분 초기 비용만 무려 35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세금 부족하다는 얘기 들리고 있는데 물론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증액하겠다. 여러 가지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전작권을 환수하면서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환수를 했을 때 우리나라를 독자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네, 김대성님은 미필이라 뭣도 모르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네, 지금 드론이 날아오고 우리 바다에 중국 사람들을 들락날락하고 훈련도 안 하고 총알도 없는 총 쏴야 하고 어디가 전작권 능력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떼이티비님은 전쟁이라면 서울 어디부터 가야겠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니까 계속해서 안보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여러 인사들 측근 인사들은 뭐 자주파 동맹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위성락 실장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동맹파에 분류가 되죠. 그리고 자주파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 얘기들이 동시에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영환님, 아싸 홍앵커님이시네. 홍앵커님이시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우리 가족 여러분 판사분들이 조금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열심히 좀 아니 저렇게까지 때리는데 여러분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5개 재판 그거 다시 좀 재개해도 되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좌파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거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단해야 되는 게 뭐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되기 직전 헌법 84조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재개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판사 여러분들께 제발 용기를 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검사 여러분들께 용기를 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반발이
단순하게 저희가 어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 검사들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특검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집단 반기죠. 사실상 집단 반발인데 이게 이 분위기가 김건희 특검 말고도 내란 특검 등 다른 특검으로도 굉장히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아니 본인들의 어떤 친정집이 지금 완전히 해체가 되는데 1년 뒤에는 어떻게 이걸 가만히 그러세요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강경파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오만방자하다라고 하면서 어제 일제히 완전하게 이 검사들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고 이것과 더해서 실제 김건희 특검을 찾아갔습니다. 참 민주당 의원들은요. 가끔 보면 행동력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하면서 그냥 곧바로 그냥 어제 그냥 김건희 특검으로 달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난리를 친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지금 검사들을 비판하느냐 그 수위도 상당합니다. 기사를 좀 볼게요. 뭐 오만방자하다 뭐 이거는 아주 약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견 우선은 우리의 추미애 의원의 얘기를 먼저 볼게요.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라고 하는데 자 국민의 공복임에도 저는 이 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국민의 공복이지 민주당의 공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명이다 이건. 그러면서 기가 찬다.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특위 밑에 보면요. 민주당이 3대 특검 대응 특위가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는 어제 오후에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지금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강경하게 여기 지금 여기 기사는 없는데 뭐 항명이다. 그럴 거면 다들 사표 내라. 뭐 엄청나게 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하고 그리고 집단 저항에는 배후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하는 거 이거 현행법 위반이고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고 그러면서 다들 내려와라 사표 써라 뭐 엄청나게 압박을 했는데 아니 왜 이걸 듣고 계십니까 특검 검사님들. 네. 지금 뭐 민주당 굉장히 강성 지지층 이거를 자기 제 밥그릇 지키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반항 차원입니까? 자기가 있었던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이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이념으로 정치적인 지금 상황 속에서 공중분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어이가 없는 게요. 그런 본인들이 검찰을 해체한 그 논리라고 한다면 특검한테 지금 공소, 기소, 수사 이걸 다 주고 막강한 권한을 지금 주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논리로라고 하면 검사 필요 없어. 야, 검사들 그럼 다 나가하고 다시 뽑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검사들이 정말 정권의 하수인 정말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본인 조직을 해체시키는 그런 수사를 어느 누가 어떤 검사들이 과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뭐 정말 아주 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하대하고 그리고 제대로 보수도 주지 않으면서 야 니들 그럴 거면 다 나가. 뽑을 아르바이트생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지만 그런 게 계속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면요 거기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현재 특검에 일단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검사 이 분들은 사실 이게 거기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김대성 님이요. 항명하면 상 주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네, 그렇죠. 쪽빛 하늘님이 저들 권력에 욕심이 가득한 민주당이다. 네, 자기들이 국가에 반항하냐.
니들 말대로 항명은 죄가 아니다. 그쵸. 그러네요. 네. 이 말씀이 딱 맞네요. 나라 어지럽히는 민주당이 내란 짓거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뽑을 알바는 많지만 인재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판사님들, 검사님들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립니다.